FBI가 현상금 100억 원을 걸었습니다. 700만 달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이 남자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잡았습니다. 2023년에 처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2억을 걸었는데 못 잡으니까 2년 뒤에 700만 달러, 100억 원으로 올렸어요. 현상금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그만큼 더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잡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자, 오늘 주인공은 심연섭입니다. 1983년생, 평양 출신, 영어와 중국어가 원어민급, FBI 기소장에는 어둠의 은행가라고 나와 있어요.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에서 훔친 돈을 받아서 세탁하고 김정은 지갑에 현찰로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부터 해볼게요.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수천억 원어치 털어왔습니다. 그럼 그 돈 그냥 김정은이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암호화폐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미사일 부품도 못 사고 명품 시계도 못 사고 핵 개발 자금으로도 못 씁니다. 반드시 현금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그 현금화 과정에서 흔적을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돈은 쓸 수 없어요. 합법적인 돈처럼 보여야만 비로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심연섭이라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화에서 은행 강도들이 100만 달러를 털었어요. 그런데 그 돈 그냥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씁니다. 번호가 다 찍혀 있고 경찰이 추적하고 있으니까요. 그 돈을 받아서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장무라비한테 가져가야 해요. 그러면 장무라비가 뭐라고 하냐면 15만 달러 줄게. 싫으면 딴 데 가든지 100만 달러를 털어왔는데 현금화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돈 갖다 준 사람은 해커가 아니에요. 심연섭입니다. 그래서 FBI가 해커보다 심연섭에게 더 큰 현상금을 건 거예요. 북한 사이버 금융 생태계에는 두 가지 직군이 있습니다. 엔지니어와 장무랍이에요.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해커들이에요. 다른 사람 가상자산을 털어오는 사람들이죠. 장무랍이는 그걸 추적 불가능한 현금으로 바꿔서 김정은 손에 쥐어주는 사람입니다. 레벨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장무랍이에요. 해킹보다 세탁이 더 어렵거든요. 심연섭은 그중 넘버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심연섭 같은 어둠의 은행가가 전 세계에 최소 50명은 더 있다고 추산해요. 그 50명 중에서 단연 1위가 심연섭이고 그래서 미국이 미번부 기소장까지 만들어서 현상금을 건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짓 안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심연섭의 공식 소속은 조선중앙무역은행입니다. 북한 은행 구조를 잠깐 보면요. 북한 원화를 다루는 조선중앙은행이 있고 외화를 다루는 조선중앙무역은행이 따로 있어요. 내가 산하 성기관, 회사들이 다 이 무역은행 계좌를 씁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돈줄이 꽉 막혔잖아요. 심연섭이 그 막힌 돈줄을 뚫어주는 인물입니다. 공식 직함은 무역은행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제재우회금융 설계예요. 북한 무역은행은 평양에서 꿈의 직장으로 통해요. 평양외국어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재정금융학과 출신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외국어 전공자는 은행 실무를 배우고 금융 전공자는 외국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해야 해요. 해외에 나가려면 둘 다 잘해야 하니까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북한 최상위 인재 중에서도 걸러졌다는 뜻입니다. 심연섭은 그 과정을 완벽히 통과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러시아, 중동, 동남아, 유럽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춘 인물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두바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두바이 인구의 80%가 이민자예요. 공용어가 영어처럼 쓰이는 나라거든요. 영어를 잘하면 그냥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심연섭이 두바이에서 그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원어민 수준의 영어 덕분에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혀 의심받지 않고 스며들 수 있었던 겁니다. 2016년에 이미 유엔 제재 명단에 올랐어요. 차명 계정 생산 능력과 자금 세탁 능력이 국제기구의 레이더에 포착된 거예요. 그게 2016년입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9년 동안 못 잡았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자기 흔적을 지우는 능력이 신출귀몰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세탁을 하길래 미국 FBI가 9년째 못 잡는 건지 그 전체 과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북한 해킹의 특징 중 하나가 있어요. 해킹이 시작되고 나서 끝에 자금을 세탁하는 게 아닙니다. 해킹 작전 안에 이미 자금 세탁 계획까지 다 들어있어요. 원스톱 서비스예요.
그 말은 심연섭이 해킹 작전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단순한 세탁 실행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한 설계자라는 거예요. 자금 세탁은 총 5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지갑 쪼개기예요. 북한 IT 노동자들과 해커들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리면 이걸 그냥 쓸 수 없어요.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이 전부 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디지털 지갑에 잘게 쪼개 넣어요. 전문 용어로 필체인이라고 합니다. 소액으로 나누면 거래 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감지를 못해요. 50만 달러 이하로 소액 분산을 합니다.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거래됐는지 기록이 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45일의 법칙입니다. 탈취한 자금을 1차 세탁하는데 45일을 씁니다.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집중 추적을 하다가 45일이 지나면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타이밍에 현금화를 실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바이 홍콩 브로커망이에요. 1차 세탁이 끝나면 UAE와 중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찰로 바꿉니다. 왜 두바이냐고요? 두바이는 부가가치세 5% 이외에 세금이 없어요. 모든 기업 활동에 거의 무규제입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세금을 거의 안 받아요. 그냥 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 유럽 자금, 전 세계 검은 돈이 두바이로 모이는 거예요. 중간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고 암호화폐를 달러 현찰로 바꿔줍니다. 실제로 두바이에서 심연섭을 직접 10여 차례 만난 전직 외교관의 증언이 있어요. 심연섭이 랜드로버 크로스오버를 타고 공항에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현지 사정에 완벽히 통달한 이 사람이 당시 북한 근로자, 미수급 문제, 무역 결제, 현지 사업 전반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당시 종찰총국에서 파견된 IT 근로자 19명의 책임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 심연섭을 통해서 조국에 들여보내는데 이 양반이 25%나 받아먹는다고 투덜댔다는 거예요. 25%를 심연섭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에요. 협력자들한테 5%씩 나눠주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 비용 떼고 외국인 바지 수수료 떼고 나면 실제로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령회사 합법화예요. 현찰로 바꾼 돈을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송금합니다. 서류만 완벽하면 현지에서는 합법적인 회사거든요. 그 계좌가 중국 은행으로 들어가는 순간 추적이 사실상 끝이에요. 왕서방이 자기 계좌 돈 뽑아서 인편으로 북한으로 보내면 됩니다. 전 세계 각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받는 수입도 전부 이 경로로 세탁돼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네 번째, 이게 FBI가 가장 열받은 부분이에요. 미국 대형은행 직접 활용입니다. FBI 기소장을 보면 심연섭이 최소 300건의 거래를 미국 은행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시티뱅크, JP모건, 웰스파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은행들이에요. 그 은행들이 북한 사람인지 몰랐고 자금 세탁용 송금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제1범죄 혐의로 은행 사기죄를 적용한 겁니다. 감히 미국의 금융기관을 우리 모르게 농락했다는 거죠. 자금 세탁 혐의는 세 번째 혐의예요. 이게 미국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가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물건 조달 네트워크입니다. 현찰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국제감시 대상이에요. 북한 외교행랑으로 아프리카에서 촛불도 밀수하고 마약도 밀수하고 위조 담배까지 거래했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북한 외교행랑은 지금 국제감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연섭은 아예 다른 방식을 씁니다. 해외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두고 평양에서 필요한 물건 구매 요청이 오면 현지에서 직접 사서 보냅니다. 현찰 이동이 없이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조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신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심연섭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리콥터를 구매해 북한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결제는 짐바브웨 로펌 명의로 했어요. 러시아에서 짐바브웨 로펌이 헬기를 구매하는 걸 제재할 수 있을까요? 로펌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재망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 거예요. 헬기 구매 대금이 4억 3천만 원 규모였는데 현찰로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벤츠는 독일에서 출발해서 유럽 여러 나라를 거쳐 홍콩, 일본, 한국, 나진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1년이 넘게 돌고 돌았습니다. 담배 대금으로 80만 달러를 현찰로 지불한 기록도 있어요. 심연섭은 단순한 자금 세탁자가 아닌 겁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물건을 전 세계 어디서든 사다 주는 설계자이자 조달책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탁된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입니다. 이게 단순 금융범죄가 아니라 안보 위협이 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은 김씨 일가 사치품 구매입니다. 두바이몰을 아세요? 면적이 120만 제곱미터,
축구장 150개 크기입니다. 하루에 다 못 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두바이에 있고 심연섭이 그 옆에서 일했다는 거잖아요. 명품 시계, 핸드백 합리적 의심이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북한 간부들 뇌물용으로 쓰이는 영국 브랜드 담배 크랩빈, 북한식으로는 각초라고 해요. 북한에서 담배 종류가 250종에서 300종에 달하고 흡연율이 쿠바 다음으로 세계 2위예요. 담배가 간부뇌물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각초 수입에도 심연섭 라인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5년에는 중국 선양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가에게 직접 접근해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을 러시아 유럽에 팔 협력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앱이요? 사실 스파이 앱과 기능이 동일해요. 위치 추적, 통화 내역, 문자 열람, 화면 원격 조정. 부모 몰래 아이폰에 깔아주는 순간 아이 정보뿐 아니라 부모 정보까지 전부 털립니다. 포장만 어린이 보호로 바꿔놓은 스파이 앱이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심연섭 본인은 정작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여러 번 한 전직 외교관에 따르면 돈을 함부로 쓰거나 부친하게 다니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왜냐? 국가 납부 계획이 있거든요. 외화 납부 계획, 충성의 외화 바치기 계획이 다 있어요. 세탁한 돈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수수료 25%를 받아도 협력자들에게 나눠주고 국가 납부분 떼고 나면 정작 본인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따락적 위조를 부탁하고 여러 가명으로 살고 자기 이름도 마음대로 못 쓰면서 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본명이 전화로 불리는 게 싫어서 대사한테 하선생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이게 김정은 체제에서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사는 삶이에요. 자, 이제 해킹 기술의 진화를 봐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횟수가 전년 대비 74% 급감했어요. 횟수가 줄었으니 탈취 금액도 줄었을까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과거에는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두드렸다면 이제는 똘똘한 한 집만 턴다는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2025년 두바이의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2조 원을 털었습니다. 14억 6천만 달러, 암호화폐 역대 최대 단일 강탈이에요. 과거에 은행 간 현금 수송차를 노렸다면 이제는 한국은행 금고를 통째로 털어가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안전할까요? 전혀요. 업비트 아시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2019년 11월 27일에 580억 원 규모 해킹을 당했어요. 경찰과 FBI가 공조 수사를 했고 북한 라자루스 해킹그룹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압수한 서버 장비 안에서 호란일이라는 북한식 단어가 나왔어요. 수월하다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사용된 IP 주소도 북한 해커들이 자주 쓰던 주소와 일치했고요. 그리고 2025년 같은 날짜인 11월 27일 같은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 해킹이 또 발생했습니다. 6년 뒤에 같은 날 같은 곳을 다시 텄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죠. 2019년과 2025년 해킹에는 기술적 차이가 있어요. 2019년에는 지갑의 열쇠를 훔쳐서 해킹했습니다. 2025년에는 수학적 역산으로 열쇠를 아예 새로 만들어냈어요. 열쇠를 훔친 게 아니라 복제한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에는 무작위값 K값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패턴이 안 나오게 막는 장치예요. 그런데 북한 해커들이 수백만 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이 K값을 역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수학으로 계산해낸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이게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입니다. 왜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잘하냐고요?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요하게 매달릴 수 있어요. 다른 나라 해커는 생계 때문에 빠르게 결과를 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됩니다. 국가가 투자해서 키운 전문 집단이에요.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북한 해킹그룹 킴스키, 즉 APT-37은 한국의 아레아 한글 HWP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왜 타깃이냐면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 표준 문서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국회, 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씁니다. 안 쓰면 정부 입찰도 못해요. 보안 취약점이 알려졌는데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북한의 검은 손이 우리 정부 기관에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수법은 이래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으로 위장해서 HWP 파일을 보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걸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요.
전문가나 기자, 교수한테 접근해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전현직 안보 전문가가 일본 대사관 무관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 내용이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가짜였던 거예요. 첨부 파일 없이 먼저 일정 확인 메일을 보내고 괜찮다는 답장을 받은 뒤에 두 번째 메일에 파일을 첨부하는 2단계 접근도 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수사 인력의 상당 부분을 이 해킹 메일 조사에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일 안에는 그림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가 숨어 있어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 머리를 빡빡 밀고 두피에 메시지를 새긴 다음 머리가 자라면 보내는 방식에서 유래했어요. 다 자라면 받은 쪽에서 다시 밀면 내용이 보이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도 그림 속에 정보를 숨기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보안 장비들이 글자를 기반으로 악성 링크를 탐지하는데 그림은 탐지가 안 돼요. 가짜 팝업 창을 띄워서 클릭을 유도하면 그 순간 악성 코드가 실행됩니다. 더 무서운 건 해킹당하기 전과 후가 눈에 띄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작동하니까 본인은 모릅니다. QR코드를 이용한 피싱 기법도 지금 북한 해커들이 씁니다. QR코드는 링크를 클릭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사람들은 링크는 조심하면서 QR코드는 무심코 찍어요. 식당 메뉴판, 주차 딱지, 택배 안내 안 찍고는 못 베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에서 가짜 주차 딱지에 악성 QR코드를 붙여놓은 사례도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기존 보안 장비들이 글자를 기반으로 악성 링크를 걸러내는데 QR코드는 그림이라서 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FBI도 공식 경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메일과 메신저를 컴퓨터와 연동해두면 컴퓨터가 해킹당하는 순간 휴대폰 메시지까지 전부 노출됩니다. 편의를 위해 연동한 게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려고 연결해 놓은 것들이 오히려 북한 해커들에게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FBI 현상금 백억의 진짜 의미를 짚겠습니다. FBI 현상금은 당장 잡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징적 경고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서 손 떼라는 압박 신호예요. 거래 금지 경고죠. 심연섭이라는 이름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주변 협력자들이 무서워서 떨어져 나간다는 전략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반응이 어떨까요? 오히려 영웅대우입니다. 북한에서는 20만 달러를 국가에 바치면 굵기 훈장 7개를 받아요. 50만 달러 이상이면 노령영웅 칭호를 받습니다. 심연섭이라면 충분히 노령영웅 칭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평양에는 노령영웅들이 사는 특권 아파트도 있는데 에어컨이 완비된 이 아파트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올려다보면서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FBI 현상금이 올라갈수록 북한 내부에서 이 사람의 몸값도 올라가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심연섭의 위치는 탈북자 지인 정보에 따르면 중국 단동 쪽의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바이에서 거주증 연장이 안 되자 아내와 딸을 먼저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혼자 1년을 더 버텼다가 지금은 단동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백억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압록강 바로 건너편 단동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드릴게요. HWP 파일을 열었을 때 팝업 창이 뜨면 클릭하기 전에 컨트롤 A를 눌러보세요. 진짜 팝업은 드래그가 안 됩니다. 드래그가 되면 그림으로 위장한 가짜 팝업이에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QR코드는 함부로 찍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QR이 있으면 카카오톡에서 KISA를 친구 등록하고 링크를 제보해서 검증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컴퓨터 연동을 최소화하세요. 편리함의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우리 금융과 기관을 노리고 있습니다. 심연섭 한 명이 사라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후계자 50명이 양성됐고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야 그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